안녕하십니까. 어제 그저께가 이제 비가 오는 날인데 시계 수리를 하러 이제 동묘에 있는 그 시계점에 갔는데 그쪽에는 그 아주 옛날 그 고문부터 시작해서 오래된 것 물건들이 많은데 그 옆에 조그만 시계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제가 이제 가끔씩 가니까 이제 얼굴은 이제 그 시계방 주인이 젊었어요. 52살인데. 얼굴을 기억하고, 평상시에 가서 내가 시간 바쁘니까 다른 맡겨놓고 그냥 나중에 찾아버렸는데, 엊그제는 좀 시간이 있어서 이제 그 앉아서 이렇게 좀 있는데, 또 마침 손님들이 별로 이렇게 많이 오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그 본인이 살아온 과정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장사를 하다가 조금 크게 했나 봐요. 중학교 2학년까지는 이제 그런 데 잘 살았는데, 그때 이제 망하고 나서, 이제 술을 처음에 먹기 시작해가지고, 술 먹고 맨날 이제 폭력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 들어오면 살림 다 부수고, 어머니 때리고, 본인 형제도 없대. 지금 혼자 있는데 엄마랑 도망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어머니가 그냥 행방불명에 나가셔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데 들어오면 술 먹고 와서 술주정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생활을 해서 그렇게 되니까 본인이 이제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중학교 중퇴했대. 그리고 무작정 서울 올라와가지고 청계천에서 이제 공장, 조그만 공장에 기숙사처럼 돼 있는 거기에서 6명인가 이렇게 한 방에 같이 자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몇 년을 이렇게 이제 사는 거죠. 일단 그때는 밥만 먹으면 살 수 있으니까 다른 거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살다가 또 그 근처에 종로 3가 그쪽에 가면 또 시계골목 있거든요. 거기에서 또 그 시계만 이제 가내공업식으로 그쪽에 이제 매장이 있고 그 청계천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서 파는 시계 그때는 이제 손목시계가 아니고 괴종시계라고 하죠. 큰 거. 그거 만드는 공장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 허드렛 일 하다가 나중에는 그 시계 조금 더 손보는 거, 만지는 거를 이제 나중에 좀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가 언제냐면은, 요때죠. 37살 때. 37살, 이 정해년에, 정화 왔을 때 이게 평간이거든요. 요때 이제 조금 대접받으면서 조금 약하게 이제, 그러니까 직장이라는 이제 어떤 거를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데 옮겨서 손목 시계까지 이렇게 이제 만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이제 허드렛일 하면서 또 이제 배우게 됐다고 해요. 이때 37살 때. 그러니까 실제로 그동안은 뭐 돈 같은 거 벌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그렇게 힘들면서, 이때, 27살 이때, 여자를 만났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결혼식 올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산다고 그래요. 왜냐면 지금 뭐 그런 거를 주선해 줄 사람이 없잖아. 본인이도 돈 벌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잖아. 사람 친구를 사귀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굉장히 암울하죠.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보면은 사주에 신금이 이렇게 4개 하나 있어요. 보니까 4개.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신금 있는 사람이 까칠한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보석이기 때문에요.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몸 관리도 잘하고 남한테 이렇게 무시당할까봐. 이 보석인데 무시당하면 안 되잖아. 보석 자체가 빛이 나야 되는데. 근데 이거 안타까운 거는 여기에 빛이 나는 태양이 떠 있어야 되는데 이 자체가 화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 사주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상태에서 이게 굉장히 냉한 사주, 차가운 사주. 여기 보면 이제 차가운 게 6글자, 난이 2글자, 그 다음에 조하고 습은 이렇게 요 조화를 맞췄어요. 균형을.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거는 상당히 이한 차가운 기운하고 이 조한 기운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하고 그런 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약삭빠르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환경에 적응하고 이제 그런 건 잘 안 돼.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사람을 한번 신뢰를 하게 되면 믿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마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신념, 초지일관, 자기 어떤 이렇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잔대가리 안 굴리고, 예, 묵묵하게 이제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디 들어가면 본인이 나오기 전에는 그 사장님들이 나가라는 얘기는 안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한 3-4번 이렇게 직장을 옮겨봤는데, 여기에 지금 47대원에서 병화가 뜨죠. 요게 떠 있을 때가 여기 이제 그런 대로 이때부터 조금 생활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됐다고 그래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그런 대로 좀씩 벌더라도 안정적으로 월급 받을 수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자기가 나중에 지금 이제 동묘에 있는 시계방 그 뒷골목에서 이제 내 가게라고 조그맣게 한 사람 들어가고 손님이 와가지고 동그란 의자 겨우 앉아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정도 작은 얻어서 있다가 지금 제가 가본 데는 좀 큰 거리 쪽으로 나왔는데 거기 넓진 않아. 크진 않는데 그런 데를 그래도 의자 한 2개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자리고, 큰 도로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뜨내기다, 뭐 약을 갈러 온다든지 기타, 뭐 이렇게 수리 또 조그만 요즘에 손시계 부담 없는 거 많잖아요. 그런 거 사러 들어오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이때 조금 지금 이제 빛을 본다는 거예요. 화가 들어왔을 때. 근데 이게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보면 이 비견법제가 비견이 이렇게 3개가 있죠. 이런 경우는 인성은 없어요. 여기 인성은 없잖아요. 이거 우리가 이제 근거 없는 자신감을 해요. 근자감. 그러니까 본인이 항상 자신감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이 동료라든가 친구들한테 큰 도움은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실제 힘이 없어, 다. 이 사주가 신금이 이렇게 있는데 전체 힘이 없다고요. 요건 절지에 앉아 있어요. 요건 욕지, 절지, 욕지 이런 식으로 있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앉은 자리는 그런데 좀 그래도 나아. 근데 이거는 힘이 없어. 이 자체가. 자, 이건 또 멀리 떨어져 있죠, 신금하는. 그런데 그래도 마음에 어떤 우연은 된다는 거야. 친구가 있다는 게. 그런 이제 비결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상태고, 이게 지금 자수성가라고 제가 왜 써놨냐면은 아버지 복을 보려고 하면 먼저 이제 편제인데, 신금에서 여기 이제 편제죠, 편제. 이 자체가. 그 다음 여기에 해수에 지정가 있는 간목이 정제인데, 정편제가 있어서 이게 이 재를 이제 부로 볼 수 있는데, 아버지를 볼 수 있는데, 이 자체가 그 문제가 뭐냐면, 이 나무인데, 나무가 자라려고 하면 뿌리가 있어야 되죠. 뿌리가 올 땅이 없잖아. 그리고 자라려면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태양이 있어야 되는데 태양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다 음으로 되어 있는 음팔통사주에서요. 그러니까 이런 남성다운 이런 건 없어요. 꼼꼼하고 예리하고 정확하고 완벽하고 그걸 추구하는,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이 본인이 힘들게 살았지만 나중에 그래도 본인이 지금 시계빵을 한다. 우리가 보통 그 시계 점포를 하는데 자기한테 가장 적합한 걸 잘 찾은 거예요. 이 현침살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죠. 자, 이렇게 현침살이 있는 사람들은요, 세심하고 굉장히 꼼꼼해요. 그리고 정밀하고 완벽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지금 꿈이 뭐냐면 조금 더 넓은 데 가가지고 이 보석을 같이 좀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걸 못 하는데, 본인이 그걸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완전한 거죠. 이 신금 자체가 보석을 상징하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옷 입은 거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깔끔하고 남한테 이렇게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포비를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지금 그 가게는 이렇게 초라하고 힘들지만 본인의 진심으로 이 고객들한테 이렇게 잘 해주고,
또 본인도 신뢰를 가지고 시계소리라든가 어떤 제품에 대해서 판매할 때 절대로 어떻게 돼요? 정가 이상,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경우 그런 사람들 많죠. 사람 봐가지고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거는 절대 없다 하더라고 본인이. 왜냐면 이 현집살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 보석을 같이 취급할 수 있으면 이제 완벽하게 본인이 원하는 이제 그런 좀 작지만 자기 사업장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게 이제 꿈이고 그래서 이제 그 이 시계를 수리하는데 이 친구가 거기서 보면은 그게 그 공장에서 조금 뭐 그때 당시는 괴종시계 만드는 데하고 손목시계는 이렇게 손을 직접 손볼 수 있는 거 아니고 요즘에 세팅돼서 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약 들어가는 거 간단한 거 디지털화돼서 반월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디지털 글씨로 나오는 거 있죠. 이제 그런 거 만들다 보니까 큰 기술을 못 배웠더라고요. 나중에 본인이 하면서 기본적으로 현침살이 있으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뭘 자기가 완벽하게 추구하다 보니까 자기가 다 배운 거래요. 어떤 때는 밤새 살아도 이 시계를 수리할 수 있다고 해놓고 안 되면 옆에 저기 본인이 아는 시계방에 찾아가서 고쳐 오더라도 저희가 돈 버는 건 없잖아. 그러면 내가 일단 수리해다 그냥 주는 거니까 그 대신 그거를 본인이 옆에서 눈여겨봐서 시계를 이렇게 정말 어깨는 뭐로 그걸 하나하나 제가 체크해봐가지고 다 이렇게 배워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준비는 다 됐죠. 그런 상태로. 근데 자, 문제는 이 자수성가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일단 아버지 여기 이 재가 의미가 없어요. 이 자체가 재가. 여기 있는 이 묘목이 이게 지금 이 큰 물에 지금 빠져 있잖아. 다 젖어 있잖아요. 다 흘러가는 물에. 이게 물이 엄청난 물이 흘러가는데 이 묘목이 이렇게 쓸려가는 상태고 지장간에 있는 여기 무토도 마찬가지. 무토도 다 쓸려가죠. 이 상태는. 워낙 강하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는 무토가 여기 있는데 이게 약하잖아요. 기억이. 그러니까 이렇게 흙이 썰려가는 거예요. 큰 산이 돼서 막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자, 그런 상태에서 뿌리를 낼 수 있는 지금 땅이 없죠. 토가 없잖아. 여기서 토가 어머니 인성인데 여기 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학교 때부터 그 정도라고 하면 어차피 부모 덕은 없다고 봐야 돼. 아버지 덕도 없는 거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 나무가 어떻게 다 나무가 이렇게 떨어져가는 상황으로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제가 또 이 여자 배우자 복을 보면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편재 정제가 어차피 나무인데 이 나무 자체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정제가 이게 원래 여기 지금 편재 있고 정제가 여기 지금 감목이 숨어 있는데 이 자체가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나무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햇빛을 받지 못하니까 자라지 못하고 물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휩쓸리는 상태. 그러니까 제 존재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 덕이 없는 거예요. 부모 덕이 없다는 거는 아버지 덕도 없고 어머니 덕도 없고 그 다음에 마누라 덕도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기댈 언덕이 없어서 이를 악물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그래서 41 지금 쉬운 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병술대운이 와서 조금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또 이런 경우도 재가 있어도 이게 또 충이 되죠. 이런 경우. 그리고 나중에 또 유거하면은 요때도 그런 대로 재복은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안정감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 여기 이 신금은 실질적으로 다 뿌리가 하나도 없어요. 절지, 욕지, 절지, 욕지. 자, 여기 왔을 때 제대로 내가 뿌리를 낼 수가 있죠. 이때도 뿌리를 낼 수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물론 여기에도 여기에 지장간에 있으니까 이때부터는 안정권에 들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사주 대운에서 전체를 보면은 자 초반전에 고생을 하고 인생 초반에 그 다음에 후반전으로 나눴을 때 후반전으로 갈수록 좋아지는데 자 이때 조금 여기 늦었는데 이 화기운이 이 관운이 77세부터 온다고 볼 수 있죠. 제대로 된 건. 그런데 일단 이렇게 10년짜리 운이라도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요때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좀 안정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보면은 이 구조가 이 신금, 우리가 보통 사주 이 구조가 51만 8천 가지가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 52만 54만 얘기가 많은데 하여튼 50만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사주 구조가. 그럼 이런 경우도 드물죠. 다 금으로만 돼 있고 천간에. 근데 앞으로 자 이렇게 했을 때 금이 많으니까 신강하다 이렇게만 보실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뿌리가 하나도 없어요. 뿌리가 12운성으로 생부터 시작해서 관대, 걸록, 제왕 그 정도 걸쳐 있는 경우가 그런 데는 힘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뿌리에 전혀 힘이 없죠. 그 상태에서 음으로만 되어 있죠. 음팔통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음팔통이 있는 데다가 이 현침살 이게 있기 때문에 본인은 아주 잘 차지하는 거야 지금 직업을. 남자지만 여성 못지않게 꼼꼼하고 그다음에 정적이라고. 그러니까 뭐가 앉아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 딱 맞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제대로 그동안 이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37대까지는 고생했는데 47대부터는 조금 이제 좋아져. 이렇게 나가면 본인은 이제 완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죠. 지금 아무리 경제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자기 고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밥 먹고 사는데 이제 지장 없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면은 본인이 신뢰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이렇게 꼼꼼하게 완벽하게 뭘 해드리려고 하니까 손님들이 어쨌든 간에 끊이지 않고 온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럼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여건이 되죠. 꼭 돈을 많이 벌어서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고생했던 거, 그리고 지금 또, 자, 엄마를 생각하면은 또 참 한동안 힘들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지금 뭐 그게 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래저래 정말 혼자 홀로, 광야에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게 다 그립다는 거예요. 나이 먹고 나니까. 아버지도 보고 싶고, 어머니도 이렇게 보고 싶은데 사귈 수도 없고, 아버지도 이제 거른이 돼서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본인이 찾아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잖아요. 너무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중학교 때부터 이 어디에서 나가서 심부름 보면서 밥 한 끼 얻어먹고 같이 그냥 형들 사이에 끼워서 그걸 몇 년 동안 그렇게 생활했는데 아버지 찾아보고 엄마 찾을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 사주 구조에서 인성이라든가 기본적인 이제 재라는 건 남자한테 돈도 되지만 배우자도 되고 또 그것도 아버지가 되잖아.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있어서 좀 충을 맞더라도 있으면은 그나마 좀 나은데 이게 전혀 기댈 데가 없다는 건 사주 구조가 이렇게 됐을 때 좀 힘들다는 거야.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인생 전반에는 이렇게 힘들고 고생했는데 후반에 갈수록 그런 데는 안정적으로 이제 생활할 수 있는 운이 온다는 거예요. 대부분 전반전에 좋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장 과정이 있을 때 부모 설화에서 도움을 받고 자라잖아요. 부모 보호 아래 자라니까 그런 건 안정감이 있는데 자 후반전의 안정경은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될 때는. 왜냐하면 나이 먹으면서 이 후반전에 이 운이 안 좋게 들어오면 뭘 하던 일이 실패한다든지 그 다음에 공부는 나름대로 했는데 직장을 제대로 못 찾아갖고 또 고생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자수성가라는 게 어찌 보면은 정말 힘든 생활을 한 그 자체가 깔려있는 자체가 자수성가예요. 자수성가. 자기 스스로 뭔가 가정을 이뤄간다는 게 보통 일 아니잖아. 어렸을 때부터 부모 덕이 없어서 그리고 부모님이 슬하에서 제대로 자라를 못했으니까 힘들게 자랄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신라 같은 운이라도 좀 이렇게 도와주니까 지금 이제 그런 대로 그냥 밥은 먹고 있다 이제 그러면서 한참 동안 얘기했어. 내가 사람들이 마침 안 들어오니까. 근데 참 사람 살아가는 게 각양각색이고 또
겉모습으로 봤을 땐 그걸 모르는데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참 살아온 과정도 사람마다 다 힘들지만 참 기가 막힌 경우도 많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보면서 참 어렸을 때 그래도 부모님이 계셔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청소년에게 성장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평범한 또 어찌 보면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얘기를 듣는데 그래도 참 제 나름대로는 또 이렇게 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아, 저렇게 고생하시는 분도 잘 살고 있는데 하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자수성가 형을 이렇게 그 시계방 주인을 이제 보면서 본인이 여기서 이 원울국에서 이 신금이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하고 꼼꼼하고 그다음에 완벽한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이 자체가 이 보석이기 때문에 남한테 무시받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 강하고 본인이 본인 자체 스스로를 품격이 떨어지는 행동을 안 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본인이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 잘할 때는 힘들었지만 그런 걸 기본적인 걸 유지하면서 스스로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이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손님이 이런 경우는 줄어들지는 않겠죠. 계속해서 늘어나죠. 또 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항상 그냥 농담삼아 웃으면서 그래요. 사장님 그 시계 나중에 안 쓰게 되면은 좀 파세요 그러는데 팔 수 있는 시계가 무거워요. 그리고 제가 차고 다니는 시계가 결혼 때 예물 그 시계였기 때문에 이 시계 이게 약을 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시계 밥 준다고 그러죠. 그런 시계야. 그 여름엔 이게 더워서 못 차고 다녀. 땀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쩌다 한동안 안 쓰다 가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기계든 사람이든 뭔가 자꾸 어떻게 움직이고 이렇게 닦고 조이고 뭐 해야지 이게 유지가 될 거 아니야. 이게 어느 때는 6개월, 7개월 동안 안 쓸 경우가 있거든. 그때 해보면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끔 가는데. 근데 엊그제 가면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한번 자수성가인 경우. 그러니까 부하고 뭐 덕이 없고, 그 다음에 마누라 덕도 없고. 근데 이런 경우는 뭐 친형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친구덕은 있다고 봐야죠. 비견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런 게 없을 경우 자수성가할 수밖에 없는 사주 구조다. 이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간단하지만 자수성가형 사주 구조를 한번 봤습니다. 구독은 무료니까 그동안 구독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한번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